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우리가 조직 안에서 잘 적응하고 걱정이나 불안감보다는 나의 효능감을 바탕으로 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자기 효능감은 자신감이나 또는 자아 존중감과는 조금 달라요. 자아 존중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이거는 전반적인 자아 존중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신감은 전체적인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건 자신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기 효능감 같은 경우에는 부분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행동이나 이 부분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아닌 부분에 가능하고요. 나는 잘 적응할 수 있어. 이 업무도 나는 잘 해낼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영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은 성인으로서 채우기가 가장 용이한 부분이에요. 자아 존중감이나 자신감 같은 부분들은 사실 이제까지 경험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면 효능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력을 했을 때 조금 더 키울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자신감이나 자아 존중감에도 또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이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채우다 보면 조직의 효능감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내 역할을 다 했을 때 우리 팀에 내가 도움이 될 거고 우리 팀 전체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조직 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근데 우리가 이 자기 효능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고 나면 수많은 이제 챌린지가 옵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이 경력사원에게 조직 정착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직무에 대한 현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조직의 입장은 그렇죠. 우리가 개인의 스펙과 회사의 업무와는 사실은 반드시 매치되지는 않고 또 그것이 반드시 연결되지도 않으니까 이건 다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개인은 이런 직무에 대해서 현타가 왔을 때 효능감이 좀 흔들려요. 두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내가 업무에 도움받을 수 있는 주변의 인간관계 구축이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약간은 걱정이 된다. 어떻게 내가 다가가야 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또 효능감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근데 조직의 입장은 사실 적극적으로 조금 어울리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측면이 있겠죠. 네. 그리고 조직 문화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프로세스나 시스템 등 뭐 이런 것들을 일하는 방식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정보가 대체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직 측면에서 보면 경력 사원들이 자신의 업무 외에 다양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좀 가지려고 하면 이런 조직 문화도 잘 찾을 수 있고 좀 적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느 쪽이든 다 입장 차이는 있어요. 근데 입장 차이를 일단 이해하고 그 갭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여기에 온보딩 교육 이제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고요. 또 입사할 때도 직무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서 채용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정착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거는 조직 차원의 이제 노력이고요.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자기 효능감을 좀 덜 흔들리도록 잘 다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입장 차이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고요. 그리고 나의 효능감에 대해서 좀 부각해서 그때의 경험들을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경험들을 좀 꺼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건 그거예요. 채용이 됐잖아요. 그리고 경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과를 내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이유,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내 역량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 역량을 좀 불안하지 않게 걱정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서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불안함이 커지면 사실 내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심이 더 커지겠죠. 여긴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럼 또 이직을 알아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경력직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악순환 중에 일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잘 적응해서 역량을 잘 발휘해서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선순환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작을 효능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요. 스트레스가 낮아집니다. 당연하겠죠. 자기 의심이 많아지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게 높아지면 내가 힘든 상황이나 다운되었던 상황에서도 좀 균형을 찾고 빨리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냥 회피하거나 아니면 이건 내 길이 아니야라고 그냥 단정 짓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나 스트레스 측면에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성과나 혁신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일단 자기 효능감이 낮으면 도전이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평가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효능감이 높아지면 일단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게 되고요.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부일 뿐 내 존재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서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능감이 높아지면 성과나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통한 혁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효능감이 낮아진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뭐 경력직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순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경력직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효능감이 낮아졌을 때 자기의심이 커지면 주변 사람들한테 질문하기가 무섭대요. 그래서 왜 무섭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질문했을 때 저 사람이 경력직인데 저것도 몰라? 라고 생각할까 봐. 그리고 또는 괜히 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 봐. 자신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을 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사실은 질문을 한 2번쯤 하고 나면 3번째부터는 질문을 잘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세요. 그러다 보면 뭘 하냐면 주변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신 분이 있거나 같은 업계에 있는 그냥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사실 우리 조직에 맞는 내용들이 아닌데도 그렇게라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 안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싶고 역량을 잘 발휘하고 싶은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구는 있으나 이제 상황에 있어서 두려움이나 걱정이 커질 때 그런 부분들이 잘 발휘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불안감을 낮춰서 이런 고민들을 좀 덜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알버트 반도라가 이야기한 효능감을 높이는 전략을 활용을 합니다. 전략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공 경험을 리마인드하는 거.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까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직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과를 잘 냈던 거 또는 성장했던 경험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내 자원들을 좀 찾을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좀 효능감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부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시키고 또 같이 또 강점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에 대한 자원을 구체화시키기도 합니다. 2번째는 사회적 지지예요. 내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그 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를 잘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경력직으로 입사하면 그런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온보딩 교육 중에 나랑 같은 상황에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대상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이야기 속에 이 고민을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이분은 이런 긍정적인 방향을 좀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지지의 경험을 좀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롤모델 만들기예요. 롤모델 만들기는 알버트 반도라는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뭐 롤모델이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흔히 요 롤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에 입사하신 분들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 조직에도 없는 듯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완벽한 롤모델 찾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롤모델이라는 게 모든 게 완벽한 하나의 사람이 아니고요. 부분, 효능감도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만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의 이런 점 참 배울 점이 있다. 이 사람은 이러면 참 괜찮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는 우리 주변에 같이 온보딩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롤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성과를 잘 내고 잘 정착하고 이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롤모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내 모습일 수도 있겠죠. 5년 후에 나나 또 10년 후에 나나 또는 반드시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충분히 뭐 유명인을 대상으로 롤모델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벽을 낮추고 우리가 실제로 좀 찾을 수 있는 롤모델을 찾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서 온보딩을 함께하는 그 동료분들이 서로의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지지도 주고 서로의 자원들을 좀 들여다보는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과정을 저희가 교육 중에 녹이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크게 나누면 강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 방법으로 강점을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화를 충분히 나누셔도 되지만 강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구체적으로 나의 자원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들여다보는 거고요.
이 강점은 뭐 신입사원이나 또 뭔가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강점과는 조금 차별점이 있죠. 이 강점에 대한 정의 자체가 저희가 성과를 잘 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좀 에너지도 생기고 나답게 일할 수 있는 몰입에 관련돼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했던 스토리들을 좀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답고 에너지가 좀 덜 빠지고 좀 잘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이 강점을 좀 활용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동기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온보딩에 같이 참여한 분들이 즐겁게 대화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조직에서도 이런 네트워크를 내가 조금 더 형성하는 것들이 적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에 내가 조금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요 다음에 저희가 이걸 간략하게 앞 시간에 전달을 하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활동이나 대화나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경험하게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하고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